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 시간을 운에 맡기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의 기상 후 1시간입니다. 지은이 벤자민 스폴, 마이클 젠더. 출판사 센시오. 안녕하세요. 책담입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성공한 사람들은 과연 일어나서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가를 분석한 책입니다. 우선 나는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같아. 내 삶은 너무 루즈해. 뭔가 짜임새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인 것 같습니다. 아마 뒤통수를 딱 하고 맞은 듯한 느낌을 줄 것이고 어쩌면 숨 막힌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세계적인 명사 수백 명의 모닝 루틴 중에서 64명의 모닝 루틴을 책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조금 창피하지만 숨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64명의 하루 생활 습관 중에서 저하고 같은 습관인 것은 하루에 7, 8시간을 잠자는 것 말고는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잠을 주무시나요? 수백 명을 인터뷰한 결과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20분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인터뷰한 결과로는 대체적으로 능률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한다고 하네요. 결국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취침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후 밤 9시, 10시 이후에 외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취침 시간이 그 정도 시간에 맞추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생활 습관에서 10시, 11시에 잠을 자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었죠. 이에 대해 낭독을 한 부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밤에 열리는 파티를 두고 포모, 즉 자신만 소외당하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밤 늦게까지 깨어있는 탓에 영광스러운 아침 시간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죠. 참 용기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나열된 인터뷰에서 공통적인 루틴을 보면 충분한 수면, 아침 운동, 아침 명상, 취침 전과 후에 스마트폰을 멀리하기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삶을 사는 명사들의 생활을 바탕으로 소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저자는 중간중간 챕터를 정리하는 글에서 모닝 루틴이 꼭 아침 일찍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 시간부터 루틴을 시작하는 것이고 자기 생활에 맞게 알맞은 루틴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요. 얼마 전에 생활계획표를 짜서 생활을 해봐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렇게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과연 저한테는 어떤 루틴이 적합할지 한번 찾아봐야죠. 특히 명상법이 궁금한데요. 다음 서점 방문 때에는 명상에 대한 책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커피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커피로 아침을 연다. 제임스 프리먼. 블루보틀 커피 창업자. 어떤 모닝 루틴을 갖고 있나요? 보통 6시에 일어납니다. 아이들 때문에 깨지 않는다면 말이죠. 제 시계에는 스누즈 버튼이 없어서 조금 더 눈을 붙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에스프레소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가 제 루틴의 중심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 나온 라산 마르코예요. 이 기계에는 타이머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일어날 때쯤 딱 좋은 온도로 예열되도록 타이머를 맞춰두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제가 마실 카푸치노와 아내를 위한 카페오레를 만듭니다. 모닝커피를 마셔야 저는 더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운이 좋은 날에는 10분에서 20분 정도 아내와 함께 침대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도 나누고 신문도 봅니다. 반려견과 잠시 산책을 나서기도 하죠. 6시 45분쯤이 되면 운동을 하러 나갑니다. 돌아오면 바로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고 아이들 옷을 입히고 저도 옷을 차려입고 차에 탑니다. 운전하는 동안 차에서 들을 음악 목록은 미리 생각해두죠. 뉴스는 듣지 않습니다. 우울해져서요. 이 루틴을 얼마나 지켜왔나요? 달라진 것은 없나요? 5년 정도 됐습니다. 아이들이 생기면서 아침이 확실히 더 분주해지긴 했지만 지금까지는 너무 서두르지 않고서도 모든 식구들에게 필요한 것을 잘 챙겨주는 아침을 지속하고 있죠. 수월한 아침을 보내기 위해 전날 밤에 하는 일이 있나요? 우리 식구들은 매일 잠들기 전에 주방을 청소하고 집안을 정돈합니다. 이게 매일 유쾌하게 진행되진 않아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앞에 평화로운 환경이 펼쳐져 있다는 것은 아침의 안정적인 첫 감정에 꽤 중요한 전제 조건이거든요. 일어나서 얼마 만에 아침 식사를 하나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뒤겠네요. 보통 요거트와 과일로 만든 스무디를 먹어요. 잼, 잘게 다진 생 아몬드를 섞어 먹기도 합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풀펜 요거트를 좋아해요. 생 분화에서 나온 저지 우유 요거트를 즐겨 먹습니다. 모닝 루틴을 강화하는데 활용하는 앱이나 제품이 있나요? 앱보다는 저에겐 단 하나, 커피 메이커입니다. 그 다음을 꼽자면 잠옷이겠네요. 잠옷을 정말 신중히 고르거든요. 구식인가요? 하지만 삶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건 실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주어진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자신이 살고자 하는 방향은 잊지 않고 말이죠. 모닝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저는 일하는데 꽤 진심입니다. 회사에 가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 업무에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하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아침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 저는 맑은 정신과 유쾌한 태도를 갖춰서 회사에 도착하는 일을 꼽겠습니다. 출장처럼 외지에서 머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원하는 대로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커피 세트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너무 이른 시간에 일정을 잡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야 커피를 마시며 아침을 충만하게 보내고 그 힘으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수면을 충분히 사수하라. 빌 맥랩, 벵가드 그룹 대표. 어떤 모닝 루틴을 갖고 있나요? 새벽 5시에서 5시 15분 사이에 일어납니다. 커피를 들고 작업실로 가서 책상 앞에 앉으면 5시 45분에서 6시 15분쯤 되죠. 대체로 이 책상에서 뉴스를 훑어본 뒤에 이메일에 답변합니다. 오전 8시면 회의가 시작되고 빽빽한 일정이 이어집니다. 이 루틴을 얼마나 지켜왔나요? 달라진 것은 없나요? 지난 30년간 저의 루틴은 30분 정도 달라졌습니다. 2008년에 CEO가 되고부터 아침 준비 시간을 조금 더 벌려고 더 일찍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1986년 입사 이래로 제 루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몇 시에 잠자리에 드나요? 대체로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잡니다. 아침 운동 루틴도 있나요? 운동은 제 일과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저는 주 4회 정오 운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회의나 출장 때문에 운동 시간을 맞출 수 없을 때는 아침 운동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여행 중일 때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운동하는 데 쓸 수 있도록 TRX와 줄넘기를 챙겨갑니다. 가까운 헬스장을 찾아 노젓기 연습을 할 수 있는 로잉 머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침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조용한 가운데 읽고 생각하고 제 앞에 놓인 하루를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간만큼은 꼭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실패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뻔하죠. 모든 일이 어그러집니다. 대부분 전날 부족했던 잠이 원인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사무실로 달려가면 줄줄이 도미노 효과가 이어지죠. 고요한 아침 시간은 점심때로 밀리고 운동 시간도 촉박해집니다. 사실 저는 충분한 수면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심지어 잠을 위해서 모닝 루틴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저녁 루틴을 오후 3시에 시작한다. 제니 블레이크, 피벗하라, 저자, 강연가. 어떤 모닝 루틴을 갖고 있나요?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잠을 잔 이상적인 경우라면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지만 7, 8시가 다 되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5시에서 6시예요. 해가 뜰 때까지 1~2시간 정도 초를 켜놓고 비문학 도서를 읽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 다음 자리와 상관없이 20분에서 45분간 명상을 한 뒤에 일과를 시작합니다. 20분 정도 달리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몸에 엔돌핀이 돌게 할 때도 있지만 대개 운동은 더 나중에 하려고 아껴둡니다. 이 루틴을 얼마나 지켜왔나요? 달라진 것은 없나요? 6년 전 구글에서 퇴사해 독자적으로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 루틴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제 몸,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제 루틴이야말로 사업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일찍 깨달았죠. 잠이 부족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은 탓에 능률을 절반밖에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면 유일한 직원인 제가 힘든 만큼 제 사업도 곤욕을 치를 것입니다. 제게 성공이란 몰두할 일 자체만큼 사업과 인생을 운용하는 방식과도 긴밀히 연관됩니다. 저는 당신의 몸이 곧 당신의 사업이다 라는 좌우명을 받아들여 신체 건강과 활력을 1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요가, 명상, 필라테스, 걷기, 몸에 좋은 식생활, 충분한 수면은 제가 꼭 챙기는 일들입니다. 제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이 요소들은 에너지와 창의성 넘치는 하루를 만들게 합니다. 몇 시에 잠자리에 드나요? 제 몸이 원하는 대로 따른다면 8시 반 정도에 일찍 잠들기를 좋아하는데 친구들은 이를 두고 저를 놀리곤 합니다. 저는 뱀파이어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행사에 참석하거나 친구들과 만나 저녁 식사를 할 때면 대개 10시나 11시에 잠듭니다. 저는 세상이 아직 깨어나기 전인 고요한 아침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기 때문에 자는 시간을 매우 중시합니다. 저는 밤에 열리는 파티를 두고 자신만 소외당하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밤 늦게까지 깨어있는 탓에 영광스러운 아침 시간을 놓칠까봐 두려워하죠. 수월한 아침을 보내기 위해 전날 밤에 하는 일이 있나요? 저는 요가를 하거나 친구와 함께 걷기 위해 오후에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서서히 그날 활동을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답변을 하고 싶다거나 특별히 긴급한 일이 없는 경우라면 이메일에 답변하지 않고 오후 5시가 넘으면 이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부담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6시나 7시에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 방송을 한 편 보고 독서를 조금 하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밤에 침대에 머리를 댈 때면 저만의 내려놓기 질문을 하나하나 떠올리길 좋아합니다. 그러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곧장 잠이 드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 질문들은 이렇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였지? 저조했던 순간은 언제였지? 자축할 만한 일을 하나 고른다면 무엇일까? 감사한 일을 하나 고른다면 무엇일까?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까? 알람에 맞춰 일어나나요? 비행기 탈 일이 없다면 알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어도 아침 10시가 될 때까지는 회의나 코칭 전화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선호하는 시간은 11시예요. 이렇게 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 조급한 기분이 드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 몸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휴식을 누리는 거죠. 아침 운동 루틴도 있나요? 운동은 오후 시간에 얻는 보상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집중력을 발휘해 부지런히 일에 매진한 뒤 오후 3시쯤이 되면 밖에 나가 걷거나 요가 또는 필라테스 수업에 들어갑니다. 오후 활동과 더불어 또는 오후 활동 이후에 친구와 만나 커피나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하기 좋은 건 걸으며 대화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화에도 더 활발히 참여하게 되고 운동의 이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 명상은 어떤 점이 좋은가요? 명상은 저의 약입니다. 명상이야말로 하루 중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활동이니까요. 명상을 하면 차분하고 감사하고 중심이 바로 잡히고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명상은 20분 이상 합니다. 특정 유형의 명상을 수행하기보다는 그날 변화를 주어서 다르게 합니다. 지난 몇 년간 명상에 할애하는 시간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전에는 하루 1, 20분, 때로는 단 5분이었는데 어느 날 명상은 끼워 넣어야 할 사소한 활동이 아니라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종일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는 것보다 명상을 하면 문제가 훨씬 빨리 해결됩니다. 내면의 속삭임에 잠시 귀 기울인다. 엠버레이. 걱정보다 놀라움 선택하기 저자. 어떤 모닝 루틴을 갖고 있나요? 대체로 알람 없이 깨어나 운동복을 입고 길 아래쪽에 있는 필라테스 학원에 가서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합니다. 트레이너가 해주는 고강도 코어 운동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할 때마다 몹시 힘들지만 끝난 뒤에는 활력이 넘치죠. 운동한 후에는 녹즙에 넣을 레몬, 생강, 카옌페퍼를 사러 동네 신료 잡화점에 들릅니다. 창가 쪽 의자에 앉아 본격적으로 모닝 페이지 쓰기에 돌입합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써내려가다 보면 저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찾고 내면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30분가량 지나면 한두 가지 글쓰기 소재가 나와 반짝 기분이 좋아집니다. 집에 돌아와 녹즙을 만들고 거실에서 춤을 춥니다. 남은 하루는 대개 글을 쓰거나 창작 활동을 하며 보냅니다. 이 루틴을 얼마나 지켜왔나요? 달라진 것은 없나요? 운동, 지필, 영양, 이 세 가지에 집중한 루틴을 지난 몇 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왔습니다. 작년에 제 약혼자와 저는 브루클린에 있는 한 복층으로 이사한 뒤 인테리어 디자이너이신 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이곳을 영감이 넘치는 창작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포스트잇 벽과 함께 별도의 아날로그 공간과 디지털 공간을 두었고 탄탄한 스피커 시스템도 갖추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신선한 과일, 아몬드 버터, 케일을 가득 채웠죠. 3년 전쯤에 써두었던 제 수첩을 최근에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밤낮으로 쉴 틈 없이 일했고 한 남자와 데이트를 하긴 했지만 도무지 관계의 확신을 느끼지 못했죠. 여러 쪽에 아주 큰 글씨로 이렇게 써놨더군요. 버겁다, 중심을 못 찾겠다, 자기 관리를 챙겨야 한다.
수년간 제 모닝 루틴은 남들이 제게 기대하는 모습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탓에 버거워했고 중심을 찾지 못했죠. 당시 제가 몸담았던 업계인 기술과 창업의 세계에서 성공하려면 밤낮 없이 일하고 점심도 책상에서 먹고 수면 부족을 훈장처럼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활동만 가득한 상태였기에 존재가 쏙 빠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멈췄습니다. 속도를 늦춘 거죠. 그때부터 저의 창의적 몰입을 뒷받침할 의식과 루틴이 무엇인지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호작용이 최고의 성과로 이어지는데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생산성은 자연스러운 리듬을 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공이란 그 흐름을 신뢰하고 이에 맞추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한 예로 저는 대체로 새벽 2시에 잠들어 아침 10시 반에 일어납니다. 겨울철에는 1시간 정도 더 자고 봄에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것을 즐깁니다. 저는 창작자로서 매일 넓은 창작의 공간 속에서 제 역량을 꽃피우며 오랜 시간 동안 회의, 전화통화, 각종 기기를 멀리하는 편입니다. 저는 단기 작업에서 성과가 가장 좋기 때문에 한 번에 며칠 또는 몇 주간 몰입하되 중간중간 멈추며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장 좋은 글이 나오는 시간은 밤 11시경이며 저 자신에게 도전과 영감을 주는 만큼 아이디어가 흘러나오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존재하는 방식에 발을 들이는데 일종의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제 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걱정스러웠으니까요. 결국 제가 깨달은 것은 각자 자신에게 잘 맞는 흐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게 맞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고유한 흐름을 찾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주변 사람들도 흐름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